가질 수 없다면 깎아내리자. 너한테도 튕겼니? 이러면서 막 아니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뭐가 좋다고 김명수는 매달리고 현대사회에 와가지고도 좀 이렇게 남성들은 자신의 일자리의 파이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요즘 특히 미투 사건 때문에.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저에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제강점기 때 유명한 신여성이 3명이 있었죠. 바로 정조는 취미다 라고 말하는 나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인 순결보다는 정신적인 순결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했던 김일력,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오늘 이야기할 여성 김명순인데요. 이 여성은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매음과도 같아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욕을 많이 먹었고, 하지만 오늘날에 가장 묻혀서 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 여성은 우리나라 미투 피해자로는 최초다, 공론화된 것으로는 최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좀 욕을 많이 먹은 이유는 그 나혜석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짱짱했고 그 다음에 오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기 전까지는 좀 자유분방하고 어떤 방탕한 생활을 했어도 좀 커버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김일력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할까 아니면 속세를 떠나서 비구니가 될까 고민을 하다가 비구니가 된 여성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속세와 멀어졌기 때문에 남성들로부터 좀 욕을 덜 받았죠. 하지만 이 김명순, 이 여성은 아버지가 평양 대지주였지만 어머니가 첩으로 왔었고, 그리고 기생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이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꼬리표가 따라다니면 되는데, 워낙에 김명순이 잘난 여성이다 보니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거죠. 원래 좀 잘 되면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니까. 얼마나 잘났느냐 그러면은, 자, 이 김명수는 진명여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 그때 1915년 약 20살 때예요. 19살 20살 무렵인데 이응준이라는 어떠한 남성을 소개받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소개팅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남자로부터 데이트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성에게 김명순이 필사적으로 매달려요. 제발 나랑 결혼해달라 이런 식으로 매달리고, 오히려 남성은 매섭게 내치고 바로 자상가의 딸과 결혼하는데요. 이래가지고 김명순이 막 자살 시도도 하고 충격도 받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 일본에서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조선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소녀라는 어떤 작품을 써서 응모를 하는데, 그게 바로 당선이 돼서 이제 이광수가 그 당시에 추천사까지 써줬죠. 아주 대단한 작품이라고. 이 의심의 소녀라는 작품은 여성 최초로 등단을 했던 그런 소설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집도 냈단 말이에요, 이 김명순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최초로 시집을 낸 여성 시인이기도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평론, 그 다음에 극작, 그 다음에 5개의 언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번역, 그리고 신문 기자까지. 정말 팔방미인이었죠. 그런데 그러면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욕을 먹었느냐. 그 당시에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제가 그 일화를 알려드리자면은, 만세전으로 유명한 염상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설 제야에다가 김명순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남성 편력이 심한 자유연애주의자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로 유명한 김동인 작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하느냐, 김연실전이라는 소설을 냈는데, 이때 김명순의 호가 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탄실에서 한 글자만 바꿔서 연실이라고 해서 김연실전을 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문인 김기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성격이 이상하고 행실이 방탕하다. 그래서 이제 강간을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도 정말 흑역사죠. 김명순에 대해서 자신의 잡지 별건곤에다가 엄청난 욕을 해대던데 뭐라고 하냐면은, 김명순은 남편을 5이나 갈고도 처녀 행세를 한다. 네. 이랬기 때문에 이제 김명순은 너무 열이 받아서 명예훼손으로 방정환을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김명순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는 승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방정환 같은 경우에는 별공건에다가 자신의 연재글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품어볼 수 있죠. 도대체 김명순이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욕을 하고 다 싸잡아서 난리냐.
이거는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 당시가 이제 1919년, 20년 그러니까 신여성들이 막 출연을 하고 좀 배우고 읽고 쓴다는 여성들이 이제 막 출연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제 문학판이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성이 나타난 거야. 여성이 파이를 빼앗아 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당연히 남성 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치려고 하는 거, 경계를 하고, 그리고 워낙에 김명순이 잘났으니까 그랬던 것도 있고, 그리고 때마침 첩의 자식이고 데이트 강간을 당한 게 아주 좋은 욕먹을 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거짓말을 못해서 막 퍼뜨리는 거죠. 한 여성을 매도하기가 이 시대에 얼마나 쉬웠는지 마녀 사냥을 한마디로 한 거죠. 또 하나, 김명순이 외모가 아주 괜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 문인 동료들이 한 번씩 다 좀 이렇게 대시를 해봤을 것이고, 그런데 김명순이 성격이 아주 깐깐하고 도도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약간 자신이 첩의 자식이고 그리고 엄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좀 더 경계를 하고 자신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조신하게 하려고 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막 내쳐버리니까 남성 문인 동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상을 입어서 김명순을 가질 수 없다면 깎아내리자. 너한테도 튕겼니? 이러면서 막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가지고 한 사람을 깎아내리고 매도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러고 나면 알 수 없는 쾌감, 통쾌함도 들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똘똘 뭉쳐서 못났게 그런 일을 벌였던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현대사회에 와가지고도 좀 이렇게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취업률도 높아지고, 뭐 아이를 가지지 않는 여성들도 많아지면서 남성들은 자신의 일자리의 파이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면접에 떨어졌거나 뭐 어디서 떨어졌으면은 저거는 이제 잘난 여성들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성 혐오가 심해지고 또 양성 간의 갈등도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명수는 30살이 돼서 거의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10년 지났잖아요. 그 시점에서 약간 극복을 했는지 자신의 자전적인 소설, 약간 해명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탄실이와 주영이라는 그런 작품을 씁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탄실이가 자신과 나이도 같고, 그 다음에 데이트 성폭력을 당한 것도 똑같고, 어머니는 첩이었고, 이런 것까지 다 설정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3명의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역시나 아주 나쁘게 그려지죠. 현실을 그대로 담았어요. 어머니를 첩으로 삼은 아버지, 그리고 그 사실을 소문을 내고, 그리고 자신에게 이상한 남성을 소개시켜준 삼촌, 그리고 그 나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던 남성 태영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았는데요. 그 태영세라는 인물은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이름이 이응준으로 일본 육사 출신에다가 친일파였죠.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근신을 하고 있다가 미군정에서 막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부른 거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초대 육군 참모 총장까지 올라가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는 미투 사건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전혀 가해자로 지목이 되지도 않았고, 역시나 실제로 어느 자산가의 딸과 결혼해서 떵떵거리면서 아주 잘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렇게 김명순만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김명순은 결국에 이 조선에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1951년에 한 정신병원에서 죽는데요. 그렇게 자식을 남기지도 않았고 일본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묻혀진 여성, 묻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녀의 죽음은 또 다른 신여성 나혜석과도 비슷해요. 그 나혜석 같은 경우는 이혼을 당하고 이제 자식들이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결국에는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탈출을 해서 자식을 보겠다고 막 행여병자처럼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사망을 하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볼 수 있죠. 아니,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뭐가 좋다고 김명수는 매달리고 막 결혼해달라고 그랬느냐. 이거는 이제 21세기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그 남성이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여성은 남성보다 항상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쾌락의 도구 아니면은 출산의 도구로만 쓰여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신여성이라는 김명순도 여기서 전혀 진일보하지 못하고 똑같이 자신의 그런 존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쾌락의 도구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리면서 제발 나를 출산의 도구로도 써주세요,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연애를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 결혼으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출산을 안 하는 여성도 있잖아요. 요즘 특히 미투 사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은데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세대를 넘어서서 다른 성이 다른 성을 증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또 100년 뒤에는 또 어떤 식으로 양상이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댓글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소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